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어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빛이 닿지 않는 곳, 한국의 오싹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타는한 밤을 방해하는 불길한 영혼들과 오래전에 묻힌 기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긴장감을 느끼며 함께 들어보세요. 희미한 불빛,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 그리고 이상한 음향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한국의 귀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그때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면 친구들이 언제 한번 우리끼리 여행이나 가자고 말하곤 했었죠. 그리고 2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흰 강천이라는 동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등장할 친구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빅소리 로보캅처럼 생겨서 독학이라 부르던 친구, 그 뒤로 생긴 대로 지은 별명들인들 골룸이, 꼬기, 똥마니, 쫄땡이를 줄인 땡이,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총 6명이 청량리에서 강천에 기차를 탔습니다. 강천에 도착하니 의외로 사람이 많더군요. 저희는 펜션 주인이랑 약속했던 장소에서 주인장을 기다렸고 10분 정도 기다리니 기억에 꼭 박힐 듯한 이미지는 아니 그냥 선한 인상의 아저씨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시더군요. 다른 손님을 맞이한다고 양복을 차려 입은 것 같은데 꼭 그거 있죠. 군대 갓 들어온 이등병들 첫 대기료만 나갈 때 뭔가 어설픈 군복장 말입니다. 여튼 우리는 주인장을 만나 한참을 펜션 있는 쪽으로 걸어봤는데 돈놈의 펜션이 이리도 먼지 점점 산 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시더군요. 그렇게 펜션에 도착해서 대충 시간을 보니 한 40분가량 걸었는데 펜션의 상태가 참... 건물은 지역자 모양의 담은 총 6개가 있었는데 딱 그냥 학교에서 봐는 수련원 같은 느낌?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우리 말고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기차에서 내릴 때 그 많던 사람들 중에 단 한 팀도 우리와 같은 펜션인 사람이 없었다는 게 신기했달까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일찍 온 탓에 사람이 안 온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진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러 저와 복하게 골룸 셋이서 밖을 나왔습니다. 나머지 놈들은 기차 타고 펜션에 들어가자마자 껌처럼 바닥에 착 들러붙더군요. 그렇게 셋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건 정말 답도 안 나오는 곳에 위치해 있구나 라고 입을 모아 말했죠. 이 더럽게 넓기만한 펜션은 노후되건 둘째치고 위치가 산에 고립되어 있고 마을로 가는 길은 우리가 걸어왔던 한국뿐이라 간에 술 떨어지면 막막할 테고 옆방 사람들한테 감자도 빌리고 술도 같이 마시면서 그런 도란도란한 여행을 생각하고 있던 저희는 순식간에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잔잔한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다시 펜션 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웬 무서운 동물이 미치듯이 달려오는 겁니다. 순간 우리 셋은 정신이 번쩍 들며 소닉이라도 된 것처럼 펜션을 향해 달렸죠. 갑자기 튀어나온 그 개는 웰키포키에도 굉장히 굶주린 듯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애초에 도시에서 살던 우리가 저런 굶주린 들개를 본 것도 처음이었죠. 정찰하갔던 놈들이 순이 턱까지 쳐서 정신없이 감으로 뛰어들어오니 방콕낸 새놈들을 다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다행히도 그 미친 개는 펜션까지 따라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흰 서로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다 라며 잡대 나가지 말고 조용히 술이나 까먹기로 하고 맥주와 소주를 뜯어냈습니다. 그때가 오후 5시쯤 됐을 겁니다. 산이라 그런지 해가 일찍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7시가 돼도 이 펜션엔 불이 뿐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여행에는 밖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이죠. 지글지글 익은 삼겹살을 한 점 입에 넣고는 소주 한 잔 탁 털어 먹을 때 그때 느껴지는 시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여태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잠시 이 밤한움의 진정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분명 오면서 답이 필요한다고 미리 말까지 해놨는데 말이죠. 우리를 골룸에게 주인한테 연락 좀 넣어보라며 짜증을 냈고, 주인에게 전화한 골룸 녀석은 연락이 안 된다며 우리에게 짜증을 내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가지고 온 과자와 라면으로 안주를 때워야 했습니다. 그나마 라면이라면 많이 챙겨와서 걱정이 없었지만 과자는 금방 돈이 났습니다. 결국 라면과 과자를 견디지 못한 땡이가 안주 헛보팅을 두서마자는 제안을 했고, 그 구성원은 땡이 골룸 소빗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저희는 라면이라도 먹고 있자며 라면 5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산골에서 먹는 라면은 정말 다릅니다. 냄새만으로 사람을 끼치게 하는 마력이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어느덧 탕스럽게 익은 라면을 젓가락으로 집어드는 순간 저 멀리서부터 산을 타고 울리는 듯한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괴성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흰 처음엔 놀랐지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안주를 확보하러 나간 새몽인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서 잠깐 잠으로 들어왔던 저희는 이게 도시어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덤내범내 괴성을 지른 놈들이 던을 덮차고 들어오는데, 어라? 이 녀석들 장난이 아니라 뭔가 심각하다는 걸 딱 봐도 알 수 있었죠. 셋 다 넋이나간 표정으로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저를 보고 당장 덤 닫으라는 말만 반복하는 호빗. 저는 괜히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서 덤을 후다닥 닫아버렸습니다. 골룸은 어디 빠졌는지 침까지 들려가며 횡설수설하고, 델리는 오자마자 입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고, 호빗도 그 옆에서 덜덜거리고, 누가 보면 전쟁이라도 다녀왔 막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좁은 진정들고 나서야 자초지종을 조일 수 있었고, 녀석들의 말에 의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펜션에서 나간 지 1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좌측 30m 정도 되는 거리에 웬 나무 한 그루가 덩그러니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골룸의 장난기가 발동되었지요.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이곳에서 가위바위보로 걸린 한 사람만 나무를 짚고 오지.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하자고 한 지가 걸렸다더군요. 뺀질거리는 성격의 골룸이었지만 애초에 자기가 하자고 한 거라 가지는 해야겠고, 근데 또 밥상 가려니 저서서 엄두도 안 나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계속 버티다간 애들이 집어던질 기세라 울며 겨자먹기로 설걸음씩 나무를 향해 나아갔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무 앞까지 도달한 골룸. 그 나무를 찍는 아주 짧은 순간에 골룸은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과 동시에 등 뒤에서 아래로 쫙 내려가는 한기와 자신의 정수리 바로 위에서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시선. 순간적으로 고개를 젖혀 위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자신과 주먹 하나 정도의 거리에 있는 너무도 창백한 하얀 얼굴을, 골룸은 분명 누군가의 얼굴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하늘로 쫙 깔려가는 느낌? 여튼 이런 느낌을 받았고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멀리서 골룸을 지켜보던 땡이와 호빗이 보아내는 골룸에게 다가갔고, 그와 동시에 골룸의 몸은 즉 풀리는 듯한 느낌과 동시에 눈을 깜빡였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그 얼굴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것은 땡이와 호빗이 봤던 골룸의 행동입니다. 땡이와 호빗은 천천히 나무를 향해 가는 골룸을 지켜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나무에 도착하더니 갑자기 춤을 추는 듯 덩실거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던 겁니다. 땡이와 호빗은 저 새끼가 미쳤나라고 생각하고 골룸에게 가본 거. 아무튼 정신이 들자마자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한 골룸을 본 땡이와 호빗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무심코 나무 위쪽을 봤답니다. 그리고는 땡이와 호빗도 미친듯이 골룸 뒤를 따라 달린 거라고.
이야기를 듣던 저인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데미와 호빗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이었다고 긴 머리의 여자였다고 하네요. 다만 몸은 있는데 상체가 안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얼굴만 딱 보였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옆에서 듣고 있던 골룸도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름 끼치는 덤핑만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튼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만 하는 녀석들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물론 한편으론 약간 무섭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 녀석들을 데리고 본체의 장소로 가보자는 혼마니의 제안을 골룸, 데니, 호빈놈은 내려 죽여도 못 가겠다고 3대3으로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보자와 죽어도 못 간다와의 의견이 묻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순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질 미더지몬이 바로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가늘고도 옷순 섞인 여자의 목소리. 그 여자는 골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린 순간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이 펜션의 도착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골룸의 실명을 불러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웃음 섞인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정말 파장이 컸습니다. 저나 친구들이나 절대 다른 곳을 뭉치지 못할 정도로요. 이 정적을 깨고 울고불고 난리 난 제 친구 골룸. 살려달라며 난리를 치는데 저흰 그저 넋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격하리가 벌떡 일어나 한마디 하더군요. 여기 있으면 저 마말론의 귀신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곳에 홀릴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당장 짐 싸고 동네로 내려가자고. 컴마니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괜찮은 생각이다 싶었는데 나갔다 온 새 놈은 아주 달짝거렸습니다. 미쳤냐고, 저길 뭔 줄 알고 밖으로 나가냐고. 저희에게도 전화를 읽어왔지만 기없이 감강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논쟁을 벌인 끝에 날이 밝을 때까지 펜션 안에 처박혀 있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밖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오진 않았지만 다들 생각할수록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들 술맛이 뚝 떨어졌는지 술잔을 입에 대지도 않았고 남정네 6명이 한 방에서 날도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1시 30분. 다들 자고 있고 저와 홍만이만 잡담을 하고 있었죠. 애들은 어차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당연히 덜은 켜놓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방 중앙의 현관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 이건 귀신의 장난질이다 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멈칫하는 닥서를 돋은 저와 홍만이는 급히 자는 애들을 흔들어 깨웠는데 다 일어났는데 이놈의 걸룩만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욕을 하며 뺨도 때려봤지만 정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저걸 들고 뛰어야 하나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골룸이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뜨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리고 제 친구를 또한 확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 새끼 우리가 아는 골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뭔가에 홀린 듯 벌떡 일어나더니 제자리에서 돈만 계속 응시하는 골룸. 저는 골룸이 갑자기 돈을 열 것 같아서 돈 쪽으로 가서 떡하니 버티고 있었죠. 근데 그 돈을 등지고 있으니 목도인이부터 척척 꼬리뼈까지 저항 느껴지는 찌릿함이라 해야 할까? 그 더러운 기분을 간신히 참고 버티고 있는데 그때 이 골룸 새끼는 제자리에서 돈을 집어넣는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형광등은 계속 깜빡이고 정말 무서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녀석에게 윽박도 질러보고 뺨덕수를 쳐봤지만 골룸은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 골룸의 뺨은 이미 붉어질 대로 붉어지고 아직도 문 여는 실험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펜션 뒤쪽에서 웬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곧장 손이 넘어갈 것처럼 미친 듯이 지저대는 개소리에 다들 깜짝 놀라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무슨 맛을 쉬어라도 보는 것처럼 갑자기 멀쩡해지는 형광등과 동시에 풀썩 주저앉는 골룸. 골룸이 주저앉자마자 가만히 모두가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다들 엄청 긴장하고 있었죠. 아마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 골룸이 깨더군요. 우린 골룸이 깨자마자 괜찮냐는 말과 함께 아까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벌어진 일을 골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는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려 주인에게 딱 3번만 더 전화해보고 안 받으면 짐 싸고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첫 전화를 걸었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계속 신호만 갈 뿐 역시나 받지 않는 주인. 그리고 두 번째 전화. 여태 전화를 걸었을 땐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컬러링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죠. 전화는 땡이가 있었는데 주인이 받자마자 땡이는 욕을 갈적했습니다. 여기 다 불질러버리기 전에 당장 차 끌고 펜션으로 튀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았던 건 그 주인 아저씨의 반응이었습니다. 땡이가 해대는 욕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지금 바로 가겠다고 자기가 도착하기 전까진 절대 덕후로 더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20분을 기다리니 주인 아저씨와 친구로 보이는 아저씨가 스타일스를 끌고 오더군요. 주인 아저씨는 내리자마자 달려와서 얼른 차에 타라고 했고 우린 무사히 동네 밑에 있던 마트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 세워진 의자에 둘러앉은 우리는 그제야 우리가 겪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저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05년도 가을로 막 접어들 즈음 펜션에 한 남자와 여자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올 여자는 아무리 봐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혼자서 횡설수설하며 웃다가 화분을 보면서 혼자 개월을 하고 아무리 봐도 정상인은 아니라고 확신한 아저씨를 2박 3일을 예약했던 그 남자에게 남은 돈은 환불해줄 테니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고 말했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할 거고 무엇보다 찝찝했으니까요. 여튼 그 일로 주인과 남자가 대판 싸웠고 다음날 주인은 아침 일찍 떠났겠거니 생각하고 펜션으로 갔는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자 혼자만 실실대면서 밤에서 뒹굴고 있더랍니다. 아저씨는 급히 그 남자 연락처로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법. 그리고 주인 아저씨가 말하길 아무래도 작정하고 그 여자를 버리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하지만 그때의 아저씨는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보단 저걸 당장 내쫓아야겠다는 생각부터 했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으려 버티는 여자를 억지로 잡아 끌어내고 한창 뒤에 괜히 찝찝한 마음에 경찰을 불렀답니다. 하지만 여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여자가 펜션에 왔다가 쫓겨났다고 그걸 실종으로 처리하기엔 도리가 있었겠죠. 애초에 아저씨가 펜션 손님을 의식해서 여자의 정신이 좀 이상하단 말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2달 뒤 여자는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골룸이 만졌던 바로 그 나무의 아래서 말이죠. 그리고 그해 겨울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와 어떤 여자의 얼굴이 자기를 쫓아온다며 살려달라고 마을로 달려오는 펜션의 손님들. 그 무렵부터의 펜션은 당연히 장사가 되지 않았고 아저씨가 하는 말로는 그 브라질년이 자기를 쫓아냈다고 복수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그 여자를 찾겠다고 납골당까지 찾아봤다는데 여자가 보현고자라 납골당 보관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여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관계자의 말로는 아마 가족이 인도를 했을 거라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여자는 가족이 없는 걸로 나온다고.
일이 그 지경이 되니 동네 사람들은 우선 그 펜션부터 없애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까지만 두고 4월 쯤에 없애려고 했는데 마칠 우리가 마지막 손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저씨는 우리가 겪은 일을 듣고는 미안하다고 돈은 환불을 주겠다고 해서 전액 환불받고 그날 아침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얘기를 듣던 아저씨는 제가 아는 개 이야기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 여기 살았지만 그런 개는 본 적이 없다고, 당연히 근처에 집들도 개를 치르는 집은 없다고, 그리고 골룸이 그 개고 도담집을 찾아봤는데 도담이 하는 말이 몸에 무슨 쥐가 열렸다고 하면서 저적을 하나 줬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후로는 그런 비슷한 일도 겪어본 적 없이 잘 지내고 있고, 그 뒤로 순찬이 지난 후에 검색을 해보니 펜션도 사라지고 그 마을의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어둠에서 함께한 이야기들은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흥미로운 순간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친구들과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오싹한 비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